오늘 그 장애인 노동자 총연맹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저는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대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중증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근데 이분들을 돌봄하는 제도 자체가 불비하다 보니까 장애인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정부를 대신해서 애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에 아버지하고 중증장애인 애하고 둘이가 사는데 이걸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제대로 돌볼 시설도 없고 누가 케어할 가족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 애를 어디 갈 때마다 새끼줄 묶어가지고 같이 다니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 주변에 있는 경남 지역의 중증장애인 부모들이 다 같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얘들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정부를 대신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육교에다가 신체 장애자들이 갈 수 있게끔 무장애 육교라 그래가지고 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양쪽 육교 옆에다가 올라가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법 길었어요. 100m, 한 200m 정도. 근데 이제 이걸 한쪽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앞쪽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보조 옆에 도움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타고 육교 반대편을 쭉 가니까 반대편에는 내려가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 일입니다. 팻말을 걸어 앞에는 무장애, 그래서 휠체어 장애가 갈 수 있다는데 아까 그거 올라가니까 반대편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내려갈 길이. 그럼 다시 돌아 들고 간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서울시가 몇 년 전에 박은순 씨한테 무장애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둘레길에 무장애라고 해가지고 휠체어 장애자들도 둘레길을 둘러볼 수 있다. 아주 쾌적하게 되어 있다. 휠체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휠체어 장애인들 들어가 보니까 그 길이가 700m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30m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도로를 정비를 안 해가지고 자갈이 울퉁퉁 막혀가지고 자갈이 울퉁퉁 맥혀가지고 휠체어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입구에다가 무장애 둘레길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하나만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장애 가운데서 제일 심한 게 중에 하나가 이게 복합장애라고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복합장애. 시각하고 청각이 같이 안 들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교육기관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육을 시키냐면은, 왜냐면 우리나라 보면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도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같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헌법은 뭐냐면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련 법에 따르면 어부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이 교육받을 곳이 없고 교육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실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고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보면은 장애 아동들을 위한 치료 재활센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전국에 7개인가 9개를 준다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공약으로. 근데 당선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거 7개 내지는 9개를 준다고 전국에 해놨는데 문재인 정부 끝날 때가 하나 지었습니다. 하나 지었는데 그것도 돈 든다고 기능과 시설을 대폭 축소해놨습니다. 표 돌라할 때는 그렇게 하고 받고 나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인권 친화적인 장애인 친화적인 정부라고 사실은 선거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기 민노총 같은 결국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일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연대를 깨고 자단체, 극단적인 이익을 주장하는 저런 단체들의 행태들,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보면 매년 국감할 때나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돈이 얼마가 늘었고 장애인 예산이 얼마가 늘었고 장애인 관련돼서 각종 시설들이 이렇게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내용도 모르면 국회의원들은 그냥 넘어가였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의 인식, 잘못된 인식들이 하나 있고요. 저는 조금 연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왜 장애 당사자들 공무원들의 일정 부분을 안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장애인 친화적인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정부를 제안하면 관련 정책을 세우는데 실제 당사자들을 일정 숫자 이상으로 인력에서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책 세우면서 장애인 관련 친화적인 숲길을 둘러보고 육교에 가보고 그랬으면 될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거리감이 크다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오늘 이렇게 장애인 연맹 연맹 만들어지기 단결과 투쟁이 대단히 중요하죠. 힘을 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년인가 2년 전인가 학교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저나 제 동료들이. 그게 무슨 드라마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강서 쪽에 가면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학교 건립 문제가 그 당시 굉장히 크게 논쟁이 됐었어요. 근데 부모 한 사람이 내 아이들 문제 이야기할 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 아동들을 부모가 연대가지고 어머니들이 연대가지고 호소했어요. 그래도 안 돼. 왜?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애인 전문 학교 보면은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동산 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7년을 투쟁했습니다. 7년을. 비장애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7년 동안 기록한 영화가 학교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만들어졌어요. 되게 이쁘고 되게 좋아요. 그 시설이. 저는 한 사람 한 분의 한 단체 하나에 있는 약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힘을 합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애인 총연맹 단체 출범 축하드리고 저는 이런 연대의 힘이 산적한 장애인들 문제들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취업 문제가 있죠. 재활병원과 교육 문제 있죠. 이 중증장애인들 부모들 사업 문제, 사회에 부모 돌아가시는데 이 애들 어떻게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립시설 문제 있죠. 현안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안을 해결하는 오늘 이 연맹이 이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까 앞서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중증장애인이 대한민국의 89%, 중도장애인이 89%를 했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생각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플러스해서 이 비장애인들도 힘을 합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힘을 거의 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당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계나 비장애인들 힘을 합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야 된다 생각하고 오늘 이 연맹이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생각하고 저희 단체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아끼지 않고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투쟁 세 번 하면 같이 한번 하시죠. 투쟁! 투쟁! 투쟁!